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한때 군인들과 면회객들로 북적이던 이 거리는 이제 썰렁한 겨울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이 30년간 운영해온 군인식당의 철제 셔터를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전치 6주 치료비 전액 배상합니다라는 낡은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김 씨의 머릿속에는 13년 전 그 봄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011년 3월 6일 늦은 밤 양구읍 내에서 벌어진 그 사건. 고작 고등학생 몇 명이 군인 2명을 때린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양구 전체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계가 오후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양구읍 상리 버스터미널 앞. 21사단 소속 김민수 일병과 박상훈 2등병은 외박을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김일병님, 진짜 양구는 뭔가 다르네요. 춘천이랑 비교가 안 돼요. 박상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늦은 저녁인데도 여전히 술에 취한 고등학생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 여기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김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양구에서는 절대 시비 걸지 마라. 걸려들어도 참아라. 군인이 민간인 때리면 너만 손해야. 그때였어요. 야, 군바리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고등학생 10명이 술에 취한 채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김태민이라는 학생은 이미 지난달에도 다른 군인 4명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동네 유명한 문제아였죠. 형들, 용돈 좀 주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김태민이 비죽 웃으며 김민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가진 게 없어서. 김민수가 정중히 사양하려는 순간 김태민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뭐, 군바리 주제에 감히 거절을 해? 너희들 어차피 우리한테 손도 못 대잖아. 그냥 가세요. 우리 그냥 지나갈게요. 박상훈이 김민수의 팔을 잡고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10명의 고등학생들이 둘러싸며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대화 안 끝났는데? 김태민이 손에 든 소주병을 김민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야, 이거 마셔봐. 군대에서 술도 못 마시지? 안 됩니다. 저희 술 못 마셔요. 못 마신다고? 야, 얘네들 완전 우리 무시하네. 그 순간 김태민이 김민수의 뺨을 후려쳤어요. 아! 김민수가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손을 대면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 진짜 얘네들 때려도 안 때리네. 그럼 더 재밌겠는데? 김태민의 신호에 따라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지나가던 이수진 중령이 사복 차림으로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민수는 안면골 절상을 입었고 박상훈도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너희들 이름이 뭐야? 당장 신분증 내놔.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 소식이 양구읍 내에 퍼지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때렸다고? 양구읍 상인회 회장 최봉수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깟 군바리들이 좀 맞았다고 뭘 그렇게 난리야? 어린애들 앞길 막을 일 있나? 상인회 사무실에 모인 상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요즘 군인들 너무 건방져요. 우리가 먹여 살리는 주제에 고등학생들이야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이해해줘야죠. 괜히 사건 크게 만들어서 군인들 외출 금지되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런 분위기는 양구군청까지 이어졌어요. 당시 양구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야 일시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너무 엄벌주의로 가면 미래의 주역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군인들이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야? 우리 동네 애들이 괜히 그랬겠어? 요즘 군인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왜 그렇게 약하게 구냐? 이틀 후인 3월 8일 21사단 사령부 장준규 소장은 피해 장병들의 진단서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전치 6축. 고작 18세 고등학생들에게 훈련받은 군인이 이런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양구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부관이 전해준 공문에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선처라고? 장준규 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그 병사들을 때린 놈들을 선처하라고? 사단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흥분했나? 장준규 소장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리고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전 간부들 소집시켜. 지금 당장. 1시간 후 21사단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사단 회의실에 모였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한 장준규 소장의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제군들, 오늘부터 우리 사단의 정책이 바뀝니다. 장준규 소장이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양구군 일대 출입 금지. 사단장님, 그러면 외출 외박은? 모든 외출 외박 금지예요. 휴가자들은 부대 차량으로 춘천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그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인가? 장준규 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키는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하지만 우리 병사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임무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양구 주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똑똑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지휘관들이 사단장의 결정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3월 9일부터 양구읍 내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주말이면 군인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PC방, 식당, 숙박업소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한산해졌어요. 오늘 군인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양구읍에서 대박식당을 운영하는 이영희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손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마 훈련 중인가 보지 뭐.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양구 시내에서 군인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헌병대가 출동해 그 자리에서 연행해 갔어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잠깐 약국에서 소화제만. 소화제는 무슨? 부대 의무실 가지 않고 왜 민간 약국에 와? 영창 30일.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양구 상인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월 말 양구읍 상인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회장님, 이 상황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PC방을 운영하는 박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PC방 매출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주말에 100만 원씩 벌던 게 이제 10만 원도 안 나와요. 우리 모텔도 마찬가지예요. 면회객들이 완전히 끊겼어요. 김영숙 씨도 하소연했어요.
최봉수 회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이것도 며칠 못 간다고요. 군인들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결국 양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4월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한 상인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지금 21사단에서 군 차량 동원해서 휴가자들을 춘천까지 데려다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휴가 나갈 때도 춘천에서 픽업해오고 휴가 복귀할 때도 춘천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최봉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양구를 거쳐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연료비만 해도 얼마인데. 사단장 전용차까지 동원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1호차까지 말이에요. 그제서야 최봉수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5월 초 양구군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위수 지역을 춘천까지 확대한다고요? 양구 군수 전창범 씨가 21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위수 지역이란 군인들이 외출외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양구군 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춘천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양구를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전창범 군수가 급하게 21사단을 찾아갔지만 답변은 차가웠어요. 고등학생 폭행 사건 이후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었고 이미 처벌이요? 현재까지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을 불구속 입건만 했을 뿐 구속 수사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1사단 부사단장의 말에 전창범 군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6월 양구 읍내는 유령도시나 다름없었어요. 대박식당 이영희 씨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적자만 봤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PC방 박준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컴퓨터 100대 중에 평일에는 5대, 주말에는 10대 정도만 사용해요. 전기료도 안 나와요. 양구읍의 핵심 상권이었던 터미널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인의 임원들이 최봉수 회장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다시 부탁드려보죠. 하지만 양구 군수도 손을 들고 있었어요. 21사단에서는 아예 면담도 거부하고 있어요. 공문으로만 소통하겠다고 하고 그때 한 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그 고등학생들 가족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미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애들 부모들이 더 뻔뻔해요.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최봉수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애들을 혼내줄 걸.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편 양구에는 21사단뿐만 아니라 2사단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2사단장 이순진 소장도 21사단장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21사단이 오라요. 우리도 같이 동참하죠. 7월부터 2사단도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이제 양구에 주둔한 2개 사단 모두가 양구 보이콧에 참여한 거죠. 약 1만 4천 명의 장병과 그 가족들이 양구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양구군의 월간 소비액이 평소 8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90% 급감했습니다. 이럴 수가. 최봉수 회장은 상인의 자료를 보며 절망했어요. 양구 읍내 상가 30%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8월 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양구 주민들은 항복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직접 그 고등학생들을 찾아서 군부대에 넘겨야 해요. 상인회 긴급회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결국 양구 주민들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가해 학생 10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해 동네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김태민은 삼촌 집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어요. 삼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동네가 다 망했잖아. 삼촌은 조카를 붙잡아 상인회에 넘겼어요. 나머지 학생들도 하나둘 붙잡혔습니다. 부모들이 숨겨주려 했지만 이제는 동네 전체가 적이었거든요. 이웃 아저씨,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요? 당신네 애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했어요. 3개월 동안 매출이 제로였다고요. 9월 초 양구군수, 상인회장, 교육장 등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어요. 피해를 입은 김민수 일병이 입원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창범 군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최봉수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분들이 이 지역을 지켜주시는데 저희가 오히려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민수 일병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일까요? 이미 양구에 대한 우리 부대 전체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가해 학생들이 모두 기소되고 난 후에야 보이콧이 해제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양구와 군부대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국방부에서 발표된 국방개혁 2.0 계획에 양구 주민들은 경악했어요. 이사단 해체라고요? 전창범 군수는 국방부 공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육군 이사단이 해체되면서 7천여 명의 장병이 양구를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리 지역 경제에 치명타예요. 반대 시위를 해야 합니다. 양구군 의회가 발끈했어요. 800여 명의 주민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사단 해체 철회하라. 양구를 죽이지 마라. 하지만 국방부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국방개혁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최봉수 회장은 국방부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군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2011년 그 사건 기억하세요? 최봉수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때 양구 주민들이 우리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군 전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9년 12월 6일 육군 이사단이 공식 해체되었어요. 그날 양구 읍내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대박식당을 다시 연 이영희 씨는 빈 가게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PC방 박준석 씨는 이미 3년 전에 포기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최봉수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8년 전 그때만 제대로 했어도 그는 병상에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단 해체로 양구군의 연간 경제 손실은 1,000억 원에 달했어요. 인구는 2만 2천 명에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권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양구읍내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빈 점포가 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양구읍내 김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운영했던 이 식당도 이제 끝이구나. 거리에는 임대, 매매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한때 북적였던 이 거리는 이제 유령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예전에 군인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손녀가 물었어요. 그래. 옛날에는 주말이면 이 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김철수 씨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어요? 글쎄, 우리가 군인들을 너무 우습게 봤나 보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그때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때렸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사과하고 처벌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어린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감쌌거든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2024년 12월 양구군 인구는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때 양구 최대 숙박업소였던 양구관광호텔의 김영숙 사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13년 전만 해도 주말 예약이 3주씩 밀렸어요. 면회 오는 가족들, 외박 나온 군인들로 항상 만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손님이 10팀도 안 와요. 그녀는 호텔 로비에 걸린 낡은 액자를 가리켰어요. 2010년 양구군 모범업소로 선정된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군인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양구읍 유일한 대형마트였던 양구마트의 박상철 사장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2011년 그 사건 후에 군인들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도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는 텅 빈 마트를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주말 매출이 평일의 5배였거든요. 군인들과 면회객들 덕분에.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매출이 80% 줄었어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태민은 현재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는 2011년 사건에 대해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술 마시고 장난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요? 양구가 망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야.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다른 생각이에요. 김태민의 아버지 김병수 씨는 2019년 이사단 해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아, 내가 그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아빠, 또 그 얘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다 망했는데? 김태민의 아버지는 양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군부대 보이콧 이후 매출이 급감해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가해자 중 한 명인 박민우는 현재 군 복무를 마치고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는 2016년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했었습니다. 군대 가서야 그때 일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알았어요. 선임들이 혹시 양구 사건 아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는 군 복무 중 양구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정말 유령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북적였던 그 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때서야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었어요. 당시 21사단장이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202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구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병사가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가해자들을 옹호했어요. 심지어 선처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왔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장준규 전 총장은 2019년 이사단 해체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부대 재배치가 필요했는데 양구의 경우 지역민과의 관계, 그동안의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이사단장이었던 이순진 전 합참의장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일은 없죠. 서울대 경제학과 김영준 교수는 양구 사례를 신뢰 붕괴로 인한 경제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요. 양구의 경우 단일 고객군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고객군과의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전체 생태계가 붕괴된 거죠. 김 교수는 양구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 이전 양구군의 연간 민간 소비액은 약 800억 원이었어요. 이중군 관련 소비가 300억 원, 37.5%를 차지했죠. 2012년부터 이 부분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5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승수효과였어요. 군 관련 소비 감소가 다른 분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세수 감소 등이 악순환을 이뤘죠. 결국 250억 원 감소가 1,00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타격으로 확대된 겁니다. 양구 사건은 다른 군 주둔 지역에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상인회장은 양구꼴 나지 않으려면 군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역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양구 사건 이후 군인 존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있어요. 상인들에게 바가지 절대 금지, 친절 서비스 등을 교육하고 위반하면 상인회에서 제재를 가해요.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부대와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국민화합의 날을 정해서 해병대원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고 지역 축제에도 부대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죠.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군 주둔 지역에서는 2022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역 주민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지역 차원에서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양구군은 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미 떠난 부대를 그리워하며 만드는 아이러니한 프로젝트입니다. 조인묵 현 양구 군수는 늦었지만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해요. DMZ 평화관광과 연계해서 안보 교육의 메카로 양구를 만들겠어요.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부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한군 관계자는 한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양구군은 대신 제2신속대응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신속대응사단은 기존 보병사단과는 성격이 달라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구 지역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21사단 백두산 부대가
여전히 양구에 주둔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1년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현재 21사단에서 복무 중인 김상현 상병은 양구 사건은 신병교육대에서도 교육받는 내용이라고 말해요. 외출할 때 양구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육받아요. 그리고 가급적 춘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라고 권유받죠. 21사단의 한 간부는 양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군 협력을 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어요. 2011년 사건을 겪었던 간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양구 주민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처럼 바가지 씌우는 일도 없고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2025년 현재 양구군 인구는 2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한때 3만 명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상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양구 읍내 상가 공실률은 4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고작 18세 고등학생 10명이 20세 군인 2명을 때린 것이었어요. 그 작은 사건이 어떻게 한 지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존중의 부재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군인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양구의 몰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의 군인들을 존중하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